예, 2주 전쯤인가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하다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몸 상태를 두고도 여러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제 퇴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출혈이 막 있고 그렇지도 않고 심장지 상황이나 뭐 의식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 있기도 했고. 일부 매체를 통해서 포착이 된 김만배 씨 퇴원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근데 장혜찬 이사장님,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폐근잉 상실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보기에는 그 정도 몸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이라는 곳에서 입원 치료받는 환자가 저렇게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아주 드물다고 제 주변의 의사인분들이나 의료 전문가들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갈 때는 들것에 실려 있는데 겨우 2시간 뒤에 걸어서 나왔다. 아주 중대한 폐기능 상실 상처를 입었는데 2시간 만에 걸어서 거의 뛰다시피 나올 정도로 회복을 시켰으면 저 응급실에 대체 어떤 명의가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가질 만큼 김만배 씨가 본인의 어떤 수사나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상처라던가 부상을 조금 과장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사실은 김만배 씨만 유독 대장동의 다른 일당들과 다른 형태의 진술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좀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상에 대해서 과장했다는 의혹까지 더 불거지면서 예.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씨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오히려 더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취지 말씀인지 알겠는데 또 그 병원에 또 명의가 있는 거 아니냐는 또 듣기에 따라서는 나 몸 아픈데 왜 이렇게 또 왈가왈부하냐 듣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뭐 저도 알겠습니다만. 네. 원래는 그제 퇴원을 했고 광명한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병원에 또 여러 취진이 몰리니까 집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근데 또 호흡 이상 증세로 병원을 갔고 아직 옮길 병원을 못 찾아서 집에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정미영 의원님, 사실은 검찰도 김만배 씨 몸 상태에 다소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게 그 정도 상태가 아닌데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수사 재판 과정도 좀 계속 미뤄졌는데 사실 재구속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언론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예. 그 사실을 딱 듣고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거 뭐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과연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행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 김만배 씨처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그 재판을 연기하고 그다음에 수사 시점을 늦추고 이런 분들이 좀 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나 검사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장하는 거, 김만배 씨나 김만배 씨 가족들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상태를 봐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아마 재개를 할 거예요. 수사도 그다음에 재판도요. 그다음에 핵심 뭐냐면 아무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예. 그 검찰에서 다시 구속의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재청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아마 검찰이 생각할 거예요. 재구속 가능성도 있다. 몸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거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일단 뭐 확실한 건 의료 전문가가 판단하는 문제니까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 관련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과거 했던 말, 그러니까 내 카드면 내 카드, 내가 갖고 있는 카드 하나면 윤석열 다 죽는다, 이 녹취록 발언이 알고 보니 거짓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도 대장동에 책임이 있다, 이 공격 수단으로 이 발언을 자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녹취록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오늘 보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이게 도대체 뻔뻔하게도 그런 뻔뻔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을 규명해 주시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세 현장에서 같이 따라하자고도 했던 말이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근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글쎄요.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데 허위와 과장 뻥카를 쳤다는 거네요. 본인이 세 보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난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 별다른 의미 없이 얘기했다. 윤석열이 막 가는 거야. 별 의미 없다. 이게 이미 검찰 수사 결과에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말을 한 시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그 말에 대한 의미를 그 수사를 해서 그게 이제 그 김만배 씨 얘기한 대로 뻥카라는 게 드러난 그 시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까 화면에 보듯이 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치 대장동과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그 문재인 검찰에서 그 카드가 뭐야? 왜냐면 문재인 검찰도 굉장히 궁금하고 좋은 수사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카드가 뭐 물어봤는데 그냥 쎄 보이려고 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자하고 왜 욕하고 싸우십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봐주는 이재명 것도 후보가 저 한계가 당시에 있다고 모르고 그러면서요. 저렇게 봐준 건 뭐고, 윤석열 후보를 못 봐준 공격을 건 한 뭔지 건지 궁금한데 문재인 검찰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렇게 그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데 사실관계 바로 잡을 수는 있었을 텐데 바로 잡지 않은 이유는 무언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도에 따르면이니까 저희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이니까. 세 보이고 싶어서 허위 과장한 거다. 윤석열은 내가 갖고 있는 카드면 다 죽는다. 이 녹취록 얘기는 허풍이다라는 얘기고 다음 한번 볼게요. 근데 앞서 이도원 의원 잠시 언급하셨다시피 이거를 이미 지난 2월 초에 당시 대선이 한창이었을 때 검찰이 이 말을 진술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걸 상당히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의 공격 카드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 발언 말고도 기억해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대장동의 몸통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이다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바로 이 녹취록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재인 정부 검찰이든 윤석열 정부 검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검찰이 김만배가 저렇게 진술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다 뻥카였다고 김만배가 진술을 했다? 그거 자체가 선거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선 그리고 그게 뻥카였는지 아니면 뒤에 말한 것들이 진술을 뒤집은 건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당연히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게 맞죠. 그리고 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맥락들이 있잖아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 않았다. 등등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당신 주인 검사였던 그때 이제 피의자를 그거를 사건에서 빼고 그 부동산 PF 대출받은 거 그때 박영수가 그거를 뭐 이제 변호인이었고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한 거지 이거 자체가 그러면은 전혀 의미 없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의미 없는 말이었고 그거를 그러면 검찰이 거기서 반박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고 저는 지금도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대선이 점점 다가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니까 뒤집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검찰이 뭐 문재인 검찰이 이렇다면은 방조를 했네 안 했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평 중에 근데 이제 뭐 김만배 씨 뭐 누나 집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 그 뭐 거래 그 부분 심상치 않다고 하셨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그냥 단순한 정상거래였다 반박했으니까 그거는 또 다른 팩트로서 순화해야 됩니다. 이도원 의원님. 바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김만배 씨의 그 신병을 다시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자체에도 뭐 개인적으로 압력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지금 나온 문제들처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연결돼 있는 쌍방울 쪽 세력으로부터도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건 개인이긴 합니다만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부터도 어떤 그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만배 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미경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재구속을 검토할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만배 씨의 녹취록 발언을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당시 대장동 의혹 공격 수단으로 썼다. 또 하나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과거 남욱 변호사의 귀국 인터뷰를 두고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인의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바로 반박을 하기도 했지만 그 화면도 보겠습니다.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표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령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물론 대장동 의혹 본류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나중에 그 법원의 판단까지 다 지켜봐야 되겠죠. 당연히 저희는.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장동 의혹 결백하려고 주장했던 여러 핵심 발언 중에 이것 그리고 CR도 안 먹힌다라는 것도 남욱 변호사가 본인이 심리적으로 흔들렸다. 이 발언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장혜찬 이사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남욱 변호사 마지막 영상 보니까 제가 좀 소름이 돋는 게요. 만약 아수라라는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다큐멘터리였다면 어떨까 싶으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건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김만배 씨였던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 최근 재판정 진술을 보면 뭐 CR도 안 먹힌다는 얘기는 김만배 씨가 유서 쓰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해준 말이다라고 지금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마지막까지 남욱 변호사나 뭐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이거 진실 알려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대장동에서 번 돈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보호하고 사건을 축소해야 한다라고 마지막까지 본인 유서 이야기까지 하면서 설득했던 그 관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김만배 씨의 그런 설득이나 회유도 통하지 않고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국면이고 김만배 씨도 뭔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퇴원해서 본인의 심경 변화가 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대장동 일당의 이 같은 대선 전에 있었던 정권 교체 되기 전에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까 봐 기대감이 남아있던 시기의 발언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방패들이 하나둘 다 돌아서서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방어할 논리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 내용을 토대로만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결백의 증거로 인용했던 이런 핵심 발언들은 일단 지금 상황에선 많이 무게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이 얘기.